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황영규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30대들 어떻게 내신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편에 이어 2편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몸테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몸테크가 뭐냐면 뭔가 노후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리모델링 되겠지, 재개발 되겠지, 재건축 되겠지 기대하며 사는 건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미덕 기자가 몸테크를 하다가 나온 적이 있대요. 네, 그래서 테크는 아니고요. 몸테크 비슷한 거죠. 될 뻔했죠. 될 뻔했죠. 해볼 뻔 하다가 중간에 됐다 모르겠다고 나오셨는데 그 경험담을 간략하게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내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몸테크 때문에 그 아파트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전세로 들어갔고요. 네, 몸테크를 경험을 했다. 조금 경험했다. 어떤 게 노후 아파트인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인지. 그거의 무게감이 어떤가. 뭐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잠깐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아파트가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연식이.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좀 많아요. 저 나이, 비슷비슷한. 제가 태어나기 한 5, 6년 전에 그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그때 살면서 경험담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그 굉장히 그 많은 이제 대단지인데, 한강변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아파트 표준으로 짓는다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게 짓다 보니 안전진단이라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건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시도했는데 통과를 못한 건가요? 시도조차도 하기 쉽지 않았죠. 시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도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탈락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살다가 느낀 거는 저는 그때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씻기려고 이제 물을 이제 대야 같은 데 큰 데다 박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깐난하게 때는. 근데 물을 받고 아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물이 노랗더라고요. 그러니까 녹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물 한 시간 동안 틀은 경험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노후 아파트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1인 가구이고 나는 견딜 수 있다. 뭐 괜찮다. 나는 언제까지 견뎌서 새 아파트를 얻을 거다 할 수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그건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승강기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아무리 그 안에 인테리어를 잘 꾸민다고 해도 크게 동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몸테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거를 난 감내할 수 있어서 할 거다. 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 얻을 거다. 하지만 정말 유념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현재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 중에 멈춘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지금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 추진 과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조합들 내부에서 그런 내용도 많아서 갈등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한 10년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정비 사업은 이런 부분은. 근데 10년의 안에 되면 정말 다행인데 되기도 힘들고요. 된다고 해도 본인이 이제 분담금이니 이런 계속 이제 돈이 좀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얻을 그 준공 후 이후에 그 아파트와 지금 과거에 있던 그 아파트 그 갭 간의 차이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은 장점도 많지만 변수도 많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녹물 샤워를 할 자신 없으면 몸테크 조심해라. 뭐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 녹물 샤워. 네. 너무 극단적으로. 네. 저는 그러면 2년 동안 녹물 샤워한다고. 중간에 나오셨습니다. 네. 중간에 나오신 분이었고요. 제 친구 중에 아파트를 못 사니까 오피스텔을 살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다녀왔습니다. 저번 달에. 한번 사볼까 하고. 아, 정말요? 네. 근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들 다르더라고요. 사지 마라.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사볼까 생각을 할 정도로 일단은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았다는 거니까. 부동산부 기자니까요. 부동산부 절대 한 말. 부동산부 오면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선 오피스텔 이제는 추천하시나요? 오피스텔 매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피스텔 매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오피스텔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내가 살기 위한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 만족스럽다면 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 혹은 뭐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이라면 저는 굳이 30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비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은 오피스텔이라는 게 뭐 이 매매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상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월세 수입 같은 것도 이게 당연히 처음에 임대가 맞춰지면 다행인데 중간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여유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한 거면 그게 잠깐 공실이 나도 견딜 수 있지만 내가 많은 자산을 내 자산 중에 상당 부분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임대 수익이 안 나온다면 낭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오피스텔 매매를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피스텔 매매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게 오주원 기자의 말이었고요. 저 네. 또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을 여쭤볼게요. 어쨌든 내 집 마련하려고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30대들 동생들을 위한 지금 네. 자리를 마련하신 건데 뭐 30대 또래죠, 또래. 그렇죠. 또래. 근데 선배한테는 동생들이 저는 이제 네. 또래죠. 네. 아, 네. 그러면은 당장 내일부터 30대 이거 먼저 해라. 그래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일단 청약 통장이 없으면 청약 통장을 무조건 만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자동이체로 나도 모르게 월급이 나오는 날 동시에 빠져나가도록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아직도 청약 통장이 그렇게 하고 없어요. 있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미 꽤 많은 돈이 쌓였어요. 아직도 근데 욕심이 많으시군요. 욕심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 기자금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 오픈된 아, 네. 그런 건데. 그게 어쨌든 청약 통장 이자율도 한 2%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한 조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꾸준히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끔. 그러면 언젠가는 돈도 쌓여 있고 청약을 넣고 싶을 때 가점도 올라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멘트 욕심을 부리다가 또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는 이제 주원 기자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꼭. 네.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하라고 추천드릴 만한 것은 일단은 우리 초보자분들 또 젊으신 30대 분들은 일단 돈을 모으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 상품 자체가 가격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돈을 모으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갖춰졌을 때, 그 종잣돈이 생겼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생각해두었던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준을 세우고 어떤 유형의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단지를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시기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아마 중요한 그 길잡이가 이 부동산 투자가 처음입니다라는 책이 드릴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내일 당장 이 책 사라. 뭐 이거네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안 사셔도 됩니다. 네. 네. 사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 이데일리 안에서 30대에 내 집 마련한 두 기자를 모시고 저희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거를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30대 분들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